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 SK 관련된 종목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SK 이노베이션하고 지금 LG화학이 계속 소송한다고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도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희망을 가질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SK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때 꼭지에 물렸었습니다. 작년 한 7, 8월 요쯤 됐었나요? 요때 꼭지에 제대로 물려가지고 이 엄청난 하락을 제가 온몸으로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마이너스 30%까지 가고 막 그때 그래서 엄청나게 계속 물타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요때부터 이렇게 오를 때 조금씩 그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아마 이제 꼭지까지는 못 가져갔던 것 같고 한 요 인근에서 좀 많이 좀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 인근에서 매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어느새 36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또 이렇게 크게 하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SK 이노베이션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이 SK 그룹 뭐 지분도 예전에도 봤지만 여기 보시면 SK 이노베이션이 주요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제 최근에 그 무슨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열풍이 불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SK 지주회사랑은 관련이 없고 이쪽 다른 쪽입니다. 이 최태원 회장의 사촌인 이 최창원 회장 쪽에 SK 디스커버리 이제 자회사 이제 손자회사가 됩니다. SK 케미칼에. 그래서 요 SK 바이오사이언스랑 그 이 SK랑은 다르다는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K 이노베이션의 주가를 보더라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32만 7,500원이었는데 이렇게 또 하향을 해가지고 지금 한 24만 원대 그 정도 수준의 주가를 보이고 있고요. 그 이제 하락세의 뭐 주된 원인은 증시가 안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단연 그 배터리 소송이 계속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LG화학 주가를 보면은 그래도 LG화학 주가는 크게 그 하락을 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한 여기 10만 원 선이라고 보면은 10만 원 선에서 지금 뭐 94,000원이니까 SK 이노베이션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LG랑 그러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정확히는. 근데 뭐 LG 화학이라고 간단히 얘기하면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그 내용을 보면 뭐 아시다시피 긴 기간 그 두 업체가 계속 싸움을 벌였습니다. 여기 보면 시작이 2019년 4월 29일부터 시작을 했네요. 이게 사실 진실은 모르지만 제 친구들도 사실은 주변에 LG화학 연구소에서 일하는 뭐 친구들도 있고 뭐 동기들 중에 대학 동기들 뭐 SK 이노베이션 연구소에서 일하는 동기도 있는데 어쨌든 요 LG화학이 연구소가 굉장히 큽니다. 대전에 내려가면 거기 일하는 그 연구원들도 수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 보면 아무튼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을 많이 하긴 했어요. 이 LG화학이 제가 알기로 그 이렇게 급여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직을 많이 한 거는 그건 이제 저도 이제 소문으로 듣긴 들었는데 그 뭐 영업 비밀을 뭐 침해까지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거를 어쨌든 미국 ITC에서 그 판결을 했어요. 처음에 2020년 2월에 SK의 조기 패소 예비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되게 좀 웃겼던 게 이 보통 조기 패소 예비 판결을 내리면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없는데 계속 SK는 아니다. 자기네가 이길 거다. 계속 그때부터 언론에는 자신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나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결국에 LG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1년이나 계속 보시면은 연기가 계속되거든요. 4월, 6월, 9월, 10월, 12월 계속 연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실은 이 ITC에서는 그냥 이 LG랑 그 SK랑 지금 합의할 시간을 좀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도 계속
두 업체가 합의해라. 이게 어쨌든 민사소송 성격이니까 두 업체가 합의를 하면 되거든요. 합의를 해라. 합의를 해라 하는데 합의를 못 한 거죠. 합의를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판결을 이제 LG가 그 일부 승소 판결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두 회사의 그런 입장을 한번 좀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선 ITC 결과 해석부터 조금 입장이 다른데요. LG화학은 일단 영업비밀 이제 침해를 인정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은 그 자기들이 진짜 침해 해석라기보다는 미국 사법 절차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ITC 결과가 나온 거다라고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회사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K이노베이션이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는 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좀 취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영업비밀 침해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제 뭐 항소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입장은 그냥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공식적인 입장일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이 합의금 수준인데요. 이게 합의금 수준인데, 이 합의금 수준에 대해서 지금 여러 언론사에서 LG화학은 약 3조 원 이상, 이 이상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뭐 언론사마다 조금씩 금액은 다른데 약 1조 원 이내, 1조 원 이내로 조금 여러 언론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천억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랑 뭐 SKIT 뭐 일부 지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두 회사의 그런 합의금에 대한 수준의 차이가 꽤 크다.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지금 당장 지금 합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미국 내 투자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계속해서 그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조지아주에 투자한 게 많아서 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이 만약에 이 ITC 결과에 따라서 미국에 판매를 못하게 되면 향후에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뭐 이런 논리를 지금 SK이노베이션에 펴기 때문에 이 미국 투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이 지금 SK이노베이션의 압박 용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며칠 전에 아니다, 우리가 미국에 한 5조 투자할 거다, 25년까지 이런 얘기도 하면서 오늘 뉴스에는 심지어 그 SK가 뭐 인수한 뭐 조지아 공장, SK가 이제 조지아 공장에 투자한 공장에 대해서도 인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지아 공장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서한을 보냈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조지아주 걱정하지 마라. 자기들이 조지아주 SK 이노베이션 걸 뭐 인수를 하든 뭐 거기에도 SK 그 배터리 공장을 뭐 지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좀 이노베이션에 압박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명분을 계속 없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회사 내부적인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최근에 이사회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합의금, 뭐 예를 들면 3조를 현금으로 쏴준다. 뭐 이런 이제 과도한 합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고, 그거를 또 언론에 공개를 한 바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아시다시피 현대의 코나 리콜 비용이 좀 부담되는 수준입니다. 이게 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대략 뭐 1조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그 정도 현금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LG화학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상장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SKIET 상장 예정입니다. 이 SKIET가 왜 이제 중요하냐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그 이제 LG화학과의 합의 과정에서 SKIET 지분을 좀 일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 거부권 시한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요. 이제 이 사실 미국 대통령 거부권을 전에 이제 삼성하고 애플 특허 소송 때 한번 그 쓴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뭐 미국 기업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국내 기업끼리, 한국 기업끼리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정권 초기인데 굳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그런 의문은 사실 듭니다. 아마 대부분 좀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LG에서 계속 자기들이 투자 많이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거부권이 지금 행사될지는 조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사처럼 오늘 LG가 SK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인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LG가 알아서 해준다는데 뭐 미국 경제에 영향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거부권을 써야 되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대응하느냐고 최근에 경기부양책 통과되고 뭐 정신없는데 그죠?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냐? 지금 아무래도 지금 국내 기업끼리 지금 해외에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삼성 3프로에 나왔었죠. 정세균 국무총리가 여기 나와서 LG 에너지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관련해가지고 좀 빨리 좀 합의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망신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는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계속 그런 압박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빨리 합의를 해라. 둘이 합의를 해라. 물론 이제 뭐 정부가 하라고 한다고 뭐 억지로 합의를 할 일은 없죠. 왜냐하면 이 굉장히 큰 돈이 오가는 그리고 회사의 그런 전략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 말기인데 그게 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그 정권의 그런 압박도 있지만 그런 국민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주주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 시선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계속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결국은 합의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은 하는데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 보톡스 분쟁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예전부터 살펴봤었는데 이때도 엄청났거든요. 막 전쟁이 진짜 지금 물론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닌데 이것도 이제 메디톡스가 그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이제 균주를 도용당했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ITC에 이제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이제 2년여에 걸쳐서 엄청난 이제 뭐 대웅제약과 그런 메디톡스와의 전쟁이 이제 벌어졌었고요. 결국에 이제 메디톡스가 뭐 일부 승리를 이제 거둬가지고 대웅제약 나보타가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막 대웅제약이 뭐 항소하고 뭐 신속 심사 절차 요청하고 거의 뭐 벼랑 끝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결국에 대웅제약은 아니지만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미국 내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결국에 메디톡스가 이 엘러간이랑 같이 그 메디톡스 파트너사랑 이 합의를 결국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열티를 받고 또 뭐 지분도 그 이제 가져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서로 손해 볼 게 없잖아요. 손해 볼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소송하면은 작년에 메디톡스가 적자 봤거든요. 왜냐면은 물론 그런 판매 실적도 있지만 소송 비용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시면 국내에서 굴지의 기업들이 소송을 해도 수십억씩 쓰는데 미국에서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수백억 이상 그렇게 비용이 들 거고 LG랑 SK 같은 경우와 같은 대기업들이 소송을 지금 몇 년에 걸쳐 한다고 하면 그 소송 비용 그리고 로비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서로 이렇게 지는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메디톡스 대웅제약 ITC 판결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물론 이 외에 지금 뭐 국내에서도 뭐 진행 중인 여기 뭐 품목 허가 이슈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ITC 관련해서는 합의가 됐고 여기 보시면은 2월 22일에 그러니까 이때 판결이 나고 나서 첫 번째 거래일에 보시면은 완전 갭상승한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메디톡스가 결국에는 합의를 해서 로열티를 받게 되니까 결국에 메디톡스가 상한가를 갔다. 그래서 합의만 잘 되면 물론 합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주가에도 바로 이렇게 반응이 올 수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배터리 그 최종 판결 이후에 SK와 LG의 가능한 시나리오는 자 거부권을 혹시라도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ITC의 그 결정이 바로 무효화가 되죠. 무효가 되면은 결국에 이제는 그 민사소송 진행 중인 걸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고 거부권을 미행사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ITC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죠?
판결이 확정되고, 그렇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이 할 수 있는 거는 미 연방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상황이고, 뭐 그러면서도 계속 뭐 합의는 계속 협의를 하겠죠. 합의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사 합의, 이게 제일 사실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워낙 바라는 눈높이가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후에 합의를 하면 더 그 이제 ITC 수입 금지 조치와 현행 소송이 모두 그 민사이기 때문에 취하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가장 정리가 되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SK 이노베이션을 볼 때 우리가 잊고 있으면 안 되는 게 SK는 아직 정유회사입니다. 정유회사인데 그 배터리를 신사업으로 지금 잘 추진하고 있어서 이제 배터리 쪽으로 이슈가 돼서 분리가 되는 거지. 지금 사실 큰 사업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정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제 마진이나 이런 정유 업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정제 마진이 1년 만에 뭐 배럴당 4달러 회복했다라고 하면서 정유사의 지금 1분기 실적 개선이 지금 조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국제 유가 상승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재고평가 이익, 물론 실제 뭐 영업으로 인한 뭐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고평가 이익도 아마 최소한 수천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유사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그건 결국에 SK 이노베이션의 요거는 어쨌든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이점입니다. 실제로 S51 보면은 주가 추이가 SK 이노베이션은 아무래도 급격한 상승 후에 지금 뭐 LG화학과의 소송 이슈가 벌어지면서 좀 하락했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한 건데, S51은 지금 주가 추이가 좀 다르죠. 이렇게 지금 최근에 그 상승한 다음에 지금 그게 지금 잘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뭐 출렁출렁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85,000원에서 9만원 수준에서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것 같고요. 2월 초에 비해서는 이 정유 업황이 지금 회복돼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양사 간 합의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또 주주로서도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결될 가능성이 결국에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험난한 합의 과정이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큰 돈이 걸려 있고 또 SK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둘 다 합의를 원하겠지만 지금 뭔가 SK가 조금 더 그런 카드가 좀 적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SK가 지금 이미 그 ITC에서 이제 패소를 한 상태로 지금 시간이 가면은 결국에 거부권 시한이 또 4월 11일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거부권 시행을 안 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 빨리 이전에 합의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서 지금 조금 더 SK가 더 조급해지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LG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이용하면서 크게 지금 3조 뭐 이렇게 지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양사 간 합의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에서 이제 합의만 된다라고 하면은 양사 주가가 둘 다 오를 수 있을 거고, 특별히 딱 봤을 때 어느 좀 회사에 더 유리하게 너무 과하게 뭐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은 하나만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적정한 수준에서 좀 합의가 돼서 이제 양사 간 주가가 둘 다 올랐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가 반등은 좀 가능을 하다. 물론 합의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정유 업황의 영향도 체크가 필요하다. 우리가 계속 잊고 있지만 SK는 아직은 정유업 쪽이 더 영향이 큰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유 업황의 영향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SK이노베이션은 원래 그 팬데믹 그 코로나 왔을 때부터 사야지 하다가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데요. 뭐 SK만 잠깐 샀다가 팔았고 요즘 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계속 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한 하락이 나오면 좀 추가 매수를 할까만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근데 예상보다는 요 배터리 이슈로 크게 하락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살펴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